톡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대피소 절반이 무용지물이거나 시민들은 그 위치를 몰라서 위급 시에 대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 주소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한나름 리포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방위 대피시설이 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민방위 대피 시설은 적의 침투, 도발, 위협 등의 비상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시설인데요. 보통은 지하 주차장, 전철역 지하층 등 지하 시설물이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서 대피 시설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대피 시설은 급수, 소방, 방호, 물자 등이 갖춰져 있어서 유사시 비상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민방위 대피소가 몇 개나 됩니까? 네, 2024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의 민방위 대피소는 17,400여 개가 되고요. 광주시가 밝힌 바로는 광주시의 민방위 대피소는 589개소가 됩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광주시 인구 대비 약 210%의 수용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광주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실질적인 기능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대피소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5월 31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서울시 전역에 대피를 준비하라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이 당시 일본보다 늦게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속도의 문제도 있었지만 형식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식에 문제 있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제가 실제로 그 당시에 발송된 재난 문자를 읽어드리겠는데요.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 내용인데요. 경보 발령. 네네. 예. 이 재난 문자에 빠진 게 두 개입니다. 바로 왜와 어디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왜 대피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대피하는지 재난 문자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우리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문자를 받아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대피를 못하고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한 군데도 아는 곳이 없는데 이 문자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 논란으로 인해서 행안부는 늦게나마 왜 어디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 규정을 정비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 문자 체계를 정비한다고 해도 모든 재난 대응 정보를 문자로 확인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때문에 재난 대응과 관련된 상식은 미리 숙지하고 있을수록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 동네 또는 내가 일하는 곳의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가까운 대피소를 잘 모른다면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는데요. 먼저 PC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지역별 대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대피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이런 일이 사실은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는데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나 팀앱 등의 업체와 협업을 해서 지도 앱에 대피시설 위치를 검색 또 조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비상 상황이 되면 지도 앱을 켠 뒤 대피시설을 검색하긴 쉽지 않고 특히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지도 앱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피시설 위치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광주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광주시 남창식 비상대비 팀장입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그 노후된 대피시설에 1,600만 원을 투입해서요. 노후 시설물을 교체 또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기능이 저하된 그 노후 대피시설은 지정을 해제하고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이 갖춰진 신축 건물 위주로 신규 대피시설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2024년도에 그 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약 2,600여 개의 안내 유도 표지판을 우리 주 출입구하고
부출입구, 진입로 중간 갈림길 등의 주요 동선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그 홍보 측면에서 안전 디딤돌 앱, 우리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재난안전 포털 등을 활용해서 위치 홍보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 대피시설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민방위 대피훈련 시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민방위 대피 시설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적의 침투, 도발, 위협 등의 비상사태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산불 화재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긴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산불도 그렇고 또 계속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해외에도 봐도 미얀마 지진도 그렇고요. 시민들 그렇습니다. 가까이에 재난재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이런 대피소가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런던 대학의 울리 백 교수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뭐 전쟁, 뭐 테러,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재난을 포함해서 뭐 자연재난, 사회재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난, 말씀하신 대로 뭐 산불이랄지 지진이랄지 이런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시설이나 사무 공간들은, 우리 직장들은, 우리 집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위험 대비 시스템 중에 민방위 대피 시설이라는 시설이 있고요. 예. 또 재난 대피 시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겸해져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훨씬 효율적인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의 목적에 맞는 대피 시설들이 우리나라는 잘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겸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겸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들이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 대피 시설은 예. 그 어떤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전시, 국가 비상사태 이럴 때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예. 또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사실상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관리 정도가 되고 있지 이것이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또 드물고요. 예. 또 재난 대피 시설은 재난은 자주 발생하지만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상의 문제랄지 또 시설 내부 구조상의 시설의 완비의 문제랄지 각각의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피 시설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뭐 재해 구호, 이재민 구호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그렇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민방위 대피 시설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시설과 장비 이 측면에서 이 관리 감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피소 위치를 모르거나 또 대피 요령도 잘 모르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근데 먼저 민방위 대피 시설을 보면 예컨대 남구 쪽은 대성초등학교 아시죠? 예. 네, 대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가 민방위 대피 시설이 있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소촌공단 그쪽에 그 민방위 교육장이 있고 그쪽에 또 대피 시설이 있고 이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대피 시설들이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러한 대피 시설들은 우리가 이 그 주택 구조들이 대부분 그 과거에 단독주택 골목길에 살던 시대에 지정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피 시설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것과 또 대피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좀
내 생활권과 내 어떤 그 근무 공간으로부터 좀 상당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이상적인 대피 시설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가장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우수한 그리고 좋은 대피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가장 가깝고 가장 대피하기 쉬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근무하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지하 시설입니다.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근무하시는 공간도 지하 주차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네. 이런 곳들이 가장 그 좋은 대피 시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형 대피 시설들은 이렇게 아파트나 근무 시설들의 그 지하 공간에 있는 대피 시설들로 많이 변화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곳에 오면은 아무래도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도 이용하기가 더 수월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성 산불에서 의성에서부터 안동 청송 영덕까지 산불이 순식간에 불타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가장 큰 것은 그 대피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거나 또는 그 차량으로 이동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적기의 공급에 의한 공습 경보에 의해서 우리가 대피해야 되는 민방위 상황에서의 대피나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나 가장 신속히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렇게 장애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피하는 이런 것도 동행 대피도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좋은 대피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까지 제안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위치를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피소가 뭐 고지대에 있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 그곳을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편의시설 또한 많이 확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지체나 시청각 장애인 등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만 봐더라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 민방위 대피시설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지금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 관내 민방위 대피소 중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구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내 대피소 중 이동약자 편의성을 갖췄다고 등록된 곳도 총 11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실제 확인한 결과를 보면 휠체어는 물론이고 시각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실질적 설비는 전무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광주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성주 센터장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대피소인데 가장 먼저 보면은 그 계단이나 이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부터 계단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층에 있으면은 아예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돼 있으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본에서 봤을 때 예전에 그 대지진 한번 있었을 때 거기서는 그 외곽으로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애인들도 쉽게 올라가고 노약자들도 그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가 있다 이런 건 생각이 나는데 이런 장애인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가정에다가 어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길가에만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안내가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실제로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그런 곳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좀 가서 뭐 이렇게 점검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가서 보고 예를 들어 뭐 장애인들한테 이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보질 못하니까 제가 그냥 밖에서만 보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예, 직접 방문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장애인을 위한 대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피소 점검할 때도 이제 같이 장애인 전문가가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없다는 이제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광주 북구의 한 관계자는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 설비 설치의 경우는 이 대피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자칫 추진은 어렵지만 점자 안내문이나 스티커 등으로 보안 정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뜻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대피소의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민방위 대피소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데요.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에 대한 사항은 필수 사항으로 기록돼 있지 않아서요. 각 대피소별 자율 관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성주 센터장께서 조금 전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일본을 갔더니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런 대피 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스위스인데요. 스위스의 진짜 건축물은 지하에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이 그 건축물은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대피하는 이 방공 시설을 뜻하는데요. 스위스 전역에 있는 공공 대피 시설은 5,100여 개에 달하고 이런 공공 시설 외에도 각 가정을 포함한 민간 건물에 마련된 대피소가 약 30만 개에 이릅니다. 스위스 하면은 아름답다 이제 이런 풍경이 떠오르는데 그 속에 또 이런 대피 시설이 숨어 있다니까 놀라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유지하는데 이제 비용도 꽤 들 텐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일단 스위스 연방법에는 한 명당 2.5 세제곱미터의 공간을 대피소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개인주택에 대피소를 짓는데 보통 10,000프랑,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 돈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정부에서는 화생방전에 대비한 장비를 지원할 뿐입니다. 또 주변에 공공 대피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 대피소를 만드는 대신 일정 비용을 자치단체에 내야 하는데요. 한 사람당 대략 400에서 800프랑 정도가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돈을 모아서 공공 대피 건설과 유지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죠. 네. 스위스처럼. 민방위 대피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위스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전쟁 등 비상사태가 없어 대피소를 쓴 적이 없지만 이런 시설은 안전을 위한 보험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사회적 약자일수록 재난의 충격과 여파에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재난에서도 고령자, 장애인, 여성,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구축할 때까지 법 제도상 허점을 메우고 재난안전, 복구, 지원 체계와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예,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